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3월을 이제 다음 주 한 주를 남겨두고 있죠. 지난주 후반에 SB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문제 때문에 미국 경기가 한번 출렁이고 또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들이 많으셨을 텐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는 상황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어, 증시의 뭐 깊은 하락으로 이어질 요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난주에 그 크레딧 스위스도 UBS에 인수되면서 파산이라고 하는 악재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안정화되는 그런 트랙을 밟았죠. SVB도 마찬가지로 잠깐 생겼던 문제가 미국의 재무부에서 빠른 대처를 통해 금세 안정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또 한국 경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은행들의 이제 부실이 터질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이유냐? 건설사들이 분양 문제로 인해서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것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전가되면서 그것이 이제 은행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자금 회전이 첫째는 금융사들이 월급을 주거나 대금을 주거나 하는 것에서 일단 막혀 있고 또 그것은 은행에도 돈을 줘야 되는데 은행에도 그 자금 회전이 막혔고 결국 은행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은행에서도 돈이 안 돌고 그 돈이 안 도니까 은행에 예금고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에 대한 그 어떤 청산이라든가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자금 흐름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주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미국 얘기를 했고 잠깐 사이에는 이제 한국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자금 경세,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추측, 그 추측의 연장선으로 미국 경기도 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 앞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결론은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르지 않겠는가, 다를 것이다,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결론부터 내놓고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 했던 말씀들 이어서 이제 지난주 상황을 보자면은 지난주 마감일인 3월 17일 대비해서 다우존스가 올랐어요. 1.19%, S&P도 1.39%, 나스닥은 1.66%. 나스닥은 4%대 인상을 두 번 하고 이번에 또 1%대 인상을 또 하고 이렇게 되면서 상승폭이 꽤 괜찮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성과를 보자면 자산 가치는 지난주 대비 이제 3% 늘어나면서 연평균 수익이 다시 5%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3월 22일까지 1235일간의 운영 성과인 건데요. 환율이 0.9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가 3% 증가했다는 것이 괄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프 한번 다시 가서 보자면 노란색이 S&P 500 인덱스 그리고 요 빨강과 파랑이 피어스원에서 빨간색은 좀 개선 버전, 파란색은 조금 예전 버전 이렇게 됩니다. 특히 요 성과는 이 하락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2022년의 하락에서도 요쪽 포트, 빨간 포트가 좀 더 개선되어 있었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하락 모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저점 다지는 모습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장기로 갔을 때 좀 더 성과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 하락 방어가 장점이긴 한데 올라갈 때는 좀 더 잘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S&P 500이 좋은 줄 알지만 우리가 투자 못하는 건 이런 하락이 두려워서 투자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포트폴리오라면 능히 투자해 볼 만한 고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적립식 또는 거치식으로 운영해 나가도 약 10년, 15년 동안에 내 자산의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12%까지 된다. 이 12%는 여기서 떨어졌을 때의 12%가 안 떨어졌으면 훨씬 높았겠죠. 지금으로 봐도 월에 1%씩 수익을 내는 구조로 포트폴리오가 돌아간다면 꽤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 또 이게 원화랑 해칭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달러가 1,600원 정도로 한 1,200원, 1,100원에 1,6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50% 상승했잖아요. 즉 S&P 500만 한국의 원화를 통해서 투자해도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거의 그냥 원위치 방어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피어스원은 거의 그 출발 당시의 선까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 자산이 원화로 환산하면 여기 한 뭐랄까 이것도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깊이 떨어지지 않고 원화로 피어스원을 투자했을 때는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거의 평탄하면서 우상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한국인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죠. 왜냐? 떨어질 때 환율이 방어해주고 올라갈 때는 주가가 방어해주고 하기 때문에 쌍끌이로 투자 성과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금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이제 증시라든가 경기 상황도 보겠는데요. 연준에서는 이제 23일 날 기존 은행에 대한 긴급 신용 자원에 주로 활용되는 재할인 금융창구 대출액이 있어요. 이거 1,102억 달러인데 전주에 1,529억 달러 대비 좀 감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이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라도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아직 높은 수준이고 이번 결과는 금융 시스템 관련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우려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SBB라든가 UBS에 대한 걱정들이 스위스 UBS에 관련된 걱정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좀 아직 작동하고 있는 것, 아직 좀 놀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재무장관 옐런은 FSOC는 이제 그 금융관리보험공사 같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안전장치죠, 은행들에 대한.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일부 은행들의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안정되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견고하고 아직 회복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발표를 했죠. 뭐 그렇지만 이제 이전에는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보장에 대한 시장 요구가 있었고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죠. 예금자 보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SBB 정도만 더 잘해주는 거 아니냐, 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튼 그 예금 보장이라고 하는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그 선에서만 원칙을 고수하다가 이 위험이 미국의 금융 전체로 번지는 것은 일단 막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하는 상황이었죠. 블라드 세인트루스 연방은행 총재가 은행 시스템 불안이 몇 달 안에 완화될 거다라고 예측했어요. 이 아저씨 잘 맞추죠. 블라드 아저씨. 예측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옐런도 괜찮다고 그랬고 블라드 아저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데이터가 경제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는 평가를 이 블라드 아저씨도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정책 금리는 정점에 대한 전망치 이전보다 256bp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연준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금융 불안을 완화할 수 있으며 현재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인플레이션 낮추기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리는 걸 계속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느냐?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아직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이제 경기가 안정화의 방향으로 잡았다. 이런 반증이죠. 봄이 와야만 봄이 아니고요. 덜 추워지면 봄입니다. 안 따뜻해진 것이 봄인가 아닌가 아직 추운데라고 할 타이밍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상승세를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서두에 한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경제는 이제 여타 국가들의 경기와 관련이 없진 않죠. 관련이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가 뭐 일본이 어쨌다든가 중국이 어쨌다든가 역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근데 미국의 위험은 전 세계로 많이 퍼지면서도 이익은 다시 이렇게 말하면 그 반등이죠. 성장, 회복 이런 것들은 미국 우선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경기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10 떨어지고 5 올라간다고 치면 미국은 5 떨어지고 10 올라가는 방식. 이런 것이 미국의 방식이라 미국 투자가 아직 매력 있고 그 미국이 다시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는가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더라도
올라간다고 와 좋아하거나 떨어진다고 아 슬퍼하면 투자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냥 꾸준히 묻어두고 가는 방식,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덱스형 투자, 이런 것들을 투자 모델로 가져가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리면서 오늘자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봄날에 기쁜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